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늘 친절하고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당신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내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다수의 남자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힘과 나약함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착각의 베일을 벗겨낼 것입니다. 단순한 거절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를 짓는 스토아 철학의 가장 강력한 무기, 정신적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이번 주 당신이 거절하지 못해 후회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그 경험이 오늘 모든 것을 바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직장 상사는 당신의 퇴근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친구는 당신의 계획을 무시한 채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족조차도 당신의 에너지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라고 착각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싶고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정신적 평온. 이것들은 당신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순간, 당신은 이 자원들의 통제권을 타인에게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토를 가진 왕이 국경을 지킬 군대를 해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을 약탈당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고 당신의 정신적 영토에 견고한 국경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가장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첫 번째 착각부터 부수어야 합니다. 친절함은 힘이다 라는 낡은 믿음 말입니다. 진정한 친절은 선택할 수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힘이 없을 때 베푸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감정의 주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여 내리는 결정은 당신을 노예로 만듭니다. 반면 자신의 원칙에 따라 내와 아니오를 명확히 구분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의 내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가 담긴 선물이 됩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런 선물의 진짜 가치를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친절과 나약한 복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존중에서 비롯됩니까? 아니면 두려움에서 비롯됩니까? 이 질문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이토록 어려워할까요? 그 근원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깊은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무리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거절은 곧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는 원시적인 공포가 우리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이 함정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평판이나 타인의 인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판단과 행동뿐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통제권을 외부에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의 행동은 타인의 허락이 아닌
자신의 원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잃는 것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이제 스토아 철학의 핵심 원칙, 정신적 경계선의 개념을 도입해 봅시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영토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가치관, 그리고 감정적 평온이 이 영토 안에 있습니다. 이 경계선이 없는 사람은 문이 활짝 열린 집과 같습니다. 누구든 제멋대로 들어와 당신의 자원을 소모하고 감정적인 쓰레기를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문을 닫고 당신의 영토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면의 요새에 대해 말했습니다. 외부의 어떤 혼란도 침범할 수 없는 자신만의 정신적 피난처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요새의 성벽이 바로 당신의 아니오입니다. 당신이 거절을 할 때마다 성벽은 더 높고 단단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반복할수록 당신은 내면의 힘과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선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담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정신적 경계선을 세우는 첫 번째 실질적인 단계는 당신의 비협상 원칙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와 우선순위의 목록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저녁 7시 이후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나는 주말에 최소한 하루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 나는 나의 건강을 해치는 부당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원칙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당신의 결정은 항상 외부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당신의 배가 항해할 목적지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떠다닐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비협상 원칙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등대이자 닻이 됩니다.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당신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이 원칙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이 나의 핵심 원칙과 충돌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당연한 행동이 됩니다.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당신의 비협상 원칙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갑옷이 될 것입니다. 원칙을 세웠다면 다음은 전략적 침묵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부탁을 받으면 즉시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방이 설계한 심리적 함정일 뿐입니다. 바로 대답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즉시 네 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대신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해 줄게. 이 짧은 문장은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첫째,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감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당신의 원칙에 따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당신이 상황의 통제권을 쥐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중하게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충동적인 반응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모든 판단 전에 이성이 개입할 공간을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전략적 침묵기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세네카의 지혜를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요청에 이 기술을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차갑고 공격적으로 느껴진다면 대안적 거절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경계를 확고히 지키는 세련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금요일 퇴근 직전에 주말까지 끝내야 할 업무를 던져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의 당신이라면 마지못해 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미리 계획이 있어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가장 먼저 처리해서 오전에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답변에는 3가지 강력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명확하게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주말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이 비협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셋째, 당신은 새로운 마감 기한을 직접 설정함으로써 다시 한번 상황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조건을 제시하는 대등한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복종과 강한 자기주장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거절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거야. 다시는 내게 기회가 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상이 단지 인상 임프레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거절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성적으로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거절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상대방은 잠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곧 당신의 입장을 이해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거절 한 번에 관계가 끊어지거나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당신에게 이득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당신이 상상하는 재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용기 있는 아니오는 당신 곁에 진짜 동료와 친구들만을 남게 하는 강력한 필터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네라고 말하는 사람의 네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동 응답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네라고 말하는 사람의 동의는 무게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당신의 동의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희소성은 가치를 만듭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을 때 그것들은 귀한 자원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싶은 실력 있는 파트너가 됩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당신의 전문성과 가치를 증명하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삶과 업무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사람들은 경계가 없는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만 경계가 명확한 사람은 존중하고 따르려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아니오는 외부를 향한 선언인 동시에 내부를 향한 가장 강력한 긍정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부당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치, 시간, 그리고 목표에 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감을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매번 마지못해 네라고 대답할 때마다 당신의 무의식에는 내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내 감정은 무시해도 돼. 라는 메시지가 각인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당신은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기를 내어 당신의 경계를 지킬 때 당신의 무의식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보호받아야 한다. 이 작은 승리들이 쌓여 당신의 내면에 단단한 자신감의 기둥을 셉니다. 자기 존중감은 타인이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의 경계를 지켜낼 때 쟁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당신 영혼의 무게를 더하는 행위입니다. 거절 후에 밀려오는 죄책감이나 불안감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다시 예전에 좋은 사람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여기서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감정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오랫동안 학습해 온 사회적 조건화의 산물일 뿐입니다. 죄책감은 내가 상대방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뿐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원칙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면 거기서 당신의 책임은 끝납니다. 그 이후에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그들의 몫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때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아,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도록 훈련받았구나 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십시오. 이 훈련을 반복하면 감정의 파도는 더 이상 당신을 집어삼키지 못하고 당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부서져 나갈 것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당신의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를 요구하며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경계선이 없는 사람은 이들의 완벽한 먹잇감입니다. 당신의 친절과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이용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는데 당신을 소모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주기보다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들과의 대화가 끝나면 당신은 항상 기운이 빠지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는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덕을 실천하며 평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료입니다. 이 에너지를 에너지 뱀파이어에게 내어주는 것은 당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이 뱀파이어로부터 당신의 생명력을 지키는 마법의 방패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힘을 빼앗아가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경계선은 후자를 걸러내고 전자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요청과 요구를 구분하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요청 리퀘스트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요구 디만드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종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요구를 요청처럼 포장합니다.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묻지만 그들의 태도와 분위기는 당신이 거절할 수 없도록 압박합니다. 이것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삶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당신의 거절에 분노하거나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통해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 사람들의 본성을 드러내줍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와 당신을 이용하려는 약탈자를 구분하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의무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오해하여 타인의 모든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착각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성을 갈고 닦고 덕을 실천하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의무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요구에 휘둘려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다면 당신은 이 가장 근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바로 서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컵으로 다른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책임은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결국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훈련은 외부를 향한 것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내부를 향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나약한 충동과 비이성적인 욕구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5분 더 자기 위해 알람을 끄고 싶은 유혹,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즉각적인 쾌락을 좇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내면에서 보내는 요청입니다. 진정한 스토아적 강인함은 이 내부의 요청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당신의 더 큰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외부의 압력에 저항하는 것보다 내부의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내면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충동의 노예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가 이끄는 예술 작품이 됩니다. 외부 세계에 당신의 경계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당신 내면의 왕국을 다스리십시오. 때로는 즉각적인 아니오보다 점진적인 아니오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깊이 관여하고 있는, 그러나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나 약속에서 서서히 발을 빼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는 비생산적인 모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갑자기 그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참여 횟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매주 참석했다면 격주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 모임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부재에 점차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오래된 습관이나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투를 정면으로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당신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꾸준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경계가 명확한 남자는 역설적으로 더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산합니다. 왜 그럴까요? 카리스마는 단지 외모나 화려한 언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확신과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됩니다. 경계가 명확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이 뚜렷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신뢰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굳건히 서 있는 등대를 보고 배를 움직입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당신이라는 사람의 윤곽을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부터는 허용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은 당신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호하고 흐릿한 존재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명확한 실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영향력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경계를 세우는 것이 우리를 고립시킬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경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장을 구분하는 라인이 없다면 경기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규칙이 없다면 선수들은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혼돈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경계선은 당신의 삶이라는 경기장을 정의하는 라인입니다. 이 라인 안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롭게 당신의 목표를 향해 뛸 수 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날아오는 공을 막아내느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경계는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신성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공간 안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훈련의 궁극적인 시험대는 당신의 핵심 원칙과 충돌하는 거대한 기회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으로 보이는 제안,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약속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비협상 원칙, 예를 들어 가족과의 시간이나 당신의 건강 혹은 정직이라는 가치를 훼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깁니다. 하지만 스토아적 지혜로 단련된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외부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평온과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자신의 요새를 지키는 것이 어떤 트로피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결정은 당신에게 단기적인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존중과 내면의 힘을 안겨줄 것입니다. 당신의 아니오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바로 가장 큰 유혹을 거절할 때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긍정으로 채우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이 불필요한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당신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일,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일, 당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 그리고 당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일. 이것들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타인의 사소한 요청들을 처리하느라 이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잡초를 뽑는 행위입니다. 잡초를 뽑아야만 당신이 심은 꽃과 나무가 햇빛과 영양분을 받아 아름답게 자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원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습니까? 당신의 아니오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단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신적 경계선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한 훈련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부탁을 거절하는 연습부터 하는 겁니다. 성공할 때마다 당신의 자신감 근육은 조금씩 성장할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지 고민하십시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수행입니다. 당신이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진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항해하는 선장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당신 앞에는 폭풍우도 있겠지만 당신의 내면에는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닻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친절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적 영토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여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과 에너지를 약탈당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착각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아니오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를 짓는 행위임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당신의 가치를 선언하고 당신의 시간을 지키며 당신의 정신적 평온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난 후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강한 남자입니다. 당신의 내가 진정한 가치를 갖는 이유는 당신의 아니오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를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데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 내면의 힘을 일깨웠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이 여정을 함께 하십시오. 당신처럼 소수의 길을 걷는 이들을 위한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이번 주 당신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실천할 아니오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당신의 변화를 시작하십시오.